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2년 12월 6일 화요일 편견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금리 환율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상승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한국의 임금 수준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그런 기사인데요. 자, 한국에는 어디에도 없는 주휴 수당이 있습니다. 주휴 수당은 한 6일 정도 일하면 하루치의 임금을 더 주는 것이죠. 또 문정부 기간에 오른 최저시급 때문에 한국의 인건비가 일본을 추월을 했는데요. 사실 오늘 기사에 나오기 수년 전에 이미 어, 한국의 임금이 일본의 임금을 추월했죠. 자, 그런데 2021년 기준으로 일본의 국민소득은 어, 4만 2천 불, 한국의 국민소득은 3만 5천 불입니다. 자, 한국은 소득이 더 적으면서 임금이 더 높은 나라고요. 일본은 소득이 더 많으면서 임금이 낮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수출 경쟁력은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중소기업 인력난 때문에 아우성인데 추가 근로 연장이 무산될 위기라고 합니다. 이유는 거대 야당이 52시간제 역행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당장 내년부터 주 8시간 연장 근로는 불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야당의 반대로 주 52시간에 8시간 추가 근로가 막혔습니다. 자, 이러한 규정이 근로자를 보호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 한국의 일자리와 공장이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는 급감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인플레에 나섰던 각국 중앙은행 금리를 올리고 긴축에 나섰죠. 그들이 슬슬 경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경기 후퇴 가능성을 잇따라 언급을 하고 있고요. 뉴질랜드 물가 낮추려면 불가피하고 영국은 금리 정점을 연 4.5% 이하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1월 FOMC에서도 후퇴가 첫 거론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앞으로 금리 인상이 낮아지거나 장기적으로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과상관을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금리의 인상은 곧 한계에 다다를 것이고요. 미국은 4.5에서 5%, 한국은 3.5%가 금리 인상의 마지노선으로 보여집니다. 자, 금리가 고점을 찍고 금리가 서서히 하락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가 늘고 전세의 선호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프라다가 한국 셀프 사진관 손을 잡은 까닭은 자, 신세계 강남점의 팝업 스토어 SNS 인증샷 마케팅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LF, ABC 마트, 호텔 신라도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요즘에 인생 네컷이라는 이런 셀프 사진관 샵들이 굉장히 많죠. 네, 이것들이 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셀프 사진도 좋은 무인 사업입니다. 이제 부동산 투자자는 무인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금리 노마드족 은행 대신에 우체국으로 간다. 자, 지금 은행 외에 어, 제2금융권이라든지 우체국에서 정기예금 금리가 5%를 넘었습니다.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뭐 특판 상품으로 5.4%의 상품도 나왔습니다. 자, 월세 수익형 부동산의 가치 산정의 기준은 정기예금의 이자입니다.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가 5%라면 상가, 오피스텔의 수익률은 8%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8%가 나오는 부동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정기예금의 이자가 하락할 것을 예상한다면 지금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중국 관광객 드디어 몰려오나 화장품 카지노주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자, 지금 중국인들이 그 코로나 방역 대책을 완화하라고 그렇게 시위를 크게 벌이고 있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코리아나, 제주항공, 호텔 신라, 파라다이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위험, 미국 금리 인상, 러우 전쟁, 그리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였죠. 그런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앞으로 위드 코로나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기쁜 소식입니다. 자, 버핏이 위로를 했습니다. 불황은 영원하지 않다. 침체 우려 속에 투자 조언 재조명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나쁜 소식은 가장 친한 친구 투자자 무엇보다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자, 93세의 투자자 버핏은 산전수전을 다 겪었겠죠. 자, 그런 투자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침체의 시기가 영원하지는 않다. 투자자에게는 인내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서울형 리모델링 4년 만에 존폐하기로 했습니다. 존폐의 기로에 그렇게 들어섰다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2018년에 도입한 서울형 리모델링 사업이 4년 만에 존폐의 기로에 섰다고 합니다. 자, 공공주도 사업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공공주도 재개발, 공공주도 재건축 사업의 성공률은 극히 낮습니다. 자, 마포 더 클래시 분양가가 4,013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둔촌 주공보다 180만 원이 더 비싸서 뭐 로또 분양의 예상이 깨진다고 하는데요. 둔촌 주공의 분양가가 굉장히 쌌기 때문이고요. 앞으로의 모든 분양가는 크게 오를 것입니다. 불과 180만 원 차이라면 마포 더 클래시도 분양에 성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분양 시작했는데 입주권도 풀려서 둔촌주공 실수요자 고민이다. 특공 이어서 오늘 1순위 청약이라고 하는데요. 자, 둔촌주공의 청약 실패를 이야기하는 전문가가 많은데요. 하지만 둔촌주공은 입지와 가격이 뛰어나기 때문에 분양에 성공할 것입니다. 자, 집값 2배 오르면 출산율 최대 0.29명이 줄어든다. 줄어드는 인구, 소멸하는 한국에 대한 그런 기사인데요. 집값 상승이 출산에 부정적이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자,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하는데 결혼은 집값보다는 임대가의 영향을 더 받습니다. 내 집을 사서 결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돈이 모이려면 40대, 50대가 되는 것이 정상인데요.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자, LG전자에서 테이블형 공기청정기가 출시되었습니다. 지금 인테리어 쪽을 보면요. 이렇게 소형 테이블들이 굉장히 인기가 높은데요. 여기에 공기청정기를 결합한 상품입니다. 자, 한국 가전의 예술성, 상품성, 편의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한국 가전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둔촌주공 특공 찬바람 청약 경쟁률이 3.28대 1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특별 공급 청약 경쟁률이 보통 1대1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3.28대 1은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성적입니다. 특공 경쟁률 3대 1이 기대에 못 미치고 참 바람이다. 지금의 한국 언론, 모든 언론들은 한국의 부동산 가격을 하락한다는 기사를 쓰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투자자는 언론에 휘둘리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자, 규제 족쇄 묶인 광명 하남 집값이 뚝뚝 하락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자, 현재가 부동산의 하락장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인 1가구 2주택도 곧 끝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은 거래의 멸종기입니다. 이유는 DSR과 취득세, 종부세 때문인데요. 그런데 규제는 거래가 급감할수록 더 빨리 풀리게 될 것입니다. 비관론자는 똑똑하지만 부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결국 모든 위기를 극복하면서 6천년을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가져야 할 시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12월 6일 화요일 전투현 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